안녕하세요. 오디오 웹진 플레인지의 오디오 칼럼니스트 주규표입니다. 종종 제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스피커는 JBL 4311일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단일 상품으로 가장 많이 팔렸다기보다는 그 라인업 자체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렸을 것이다 라고 개인적인 추측을 해봤습니다. 좀 두 번째로 많이 팔린 제품이 뭘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는 와피데일의 다이아몬드 시리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국을 대표하는 오디오 매거진 중에 왓 하이파이라고 있죠. 하이엔드 기종을 제외하고 경쟁적인 가격대의 오디오 제품들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다루고 있고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는 매거진이 바로 왓 하이파이즈입니다. 그 왓 하이파이즈에서 오늘 소개하고자 하는 와피데일 다이아몬드 12 시리즈가 출시된 이후로 2021년과 2022년까지 올해의 플로어 스탠딩 스피커, 그리고 올해의 스피커 패키지로 2년 연속 선정이 되었습니다. 2년 연속 동일한 수상을 한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이제 선정이 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입문용 스피커 가격대에서 이 와피데일 다이아몬드 시리즈를 추천을 할 만하다는 이야기죠. 저도 사실 동일하게 생각을 합니다. 합리적인 가격선에서 하이파이용 스피커를 입문용으로 추천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와피데일 다이아몬드 12 시리즈보다 좋은 제품을 찾기가 과연 쉬울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입문용 하이파이용 스피커의 가격대, 그 기준이 어느 정도냐? 북쉘프 스피커 여기 보시면은 12.0, 12.1, 12.2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이 다이아몬드 12 시리즈의 북쉘프 스피커는 이렇게 크기별로 세 가지 제품이 있어요. 지금 12.0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20만 원대에서도 구매가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는 제품이 이 제품이고요. 사이즈가 이제 우퍼 유닛이 한 1인치씩 이렇게 커집니다. 얘가 이제 4인치, 얘가 5인치, 제가 아마 6.6인치가 넘을 거예요, 조금. 그런데 한 사이즈, 두 사이즈 이렇게 커진다라고 하더라도 다 몇만 원 차이밖에 안 납니다. 가격 차이가 있어봤자 다 10만 원 미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다지 비싸지 않죠, 사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가격이 조금 더 올라가면은 북쉘프 스피커가 50만 원대도 있고 60만 원대도 있고 70만 원대도 있겠죠. 근데 넓게 보자면은 50만 원, 60만 원, 70만 원대 제품까지도 마치 비슷한 가격대처럼 느껴지는 경향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가격 차이가 2배가 넘는 차이가 나는 거예요. 2배가 넘는 차이. 그러니까 같은 동일 선상에서 입문용 제품이라고 비교를 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플로우 스탠딩 스피커, 톨보이형 스피커죠. 한국에서는 저 제품이 12.4라는 제품입니다. 저 제품이 원래 권장 소비자 가격은 120만 원이 넘습니다. 120만 원이 넘지만은 이렇게 뭐 어쩌고 뭐 할인하고 뭐 포인트 페이백 받고 그러면은 100만 원 미만에서 구매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럼 100만 원 미만에서 구매할 수 있는 톨보이형 스피커 중에 저 제품보다 더 좋은 제품이 과연 있느냐? 얼마 전에도 저희 채널에서 입문용 톨보이형 스피커 4종을 추천을 했어요. 그 제품들이 포칼의 코라 시리즈, 트라이앵글의 보레아 시리즈, 모니터 오디오의 실버 시리즈, 그리고 같은 와피데일의 박스형 스피커인 린톤 헤리티지, 이렇게 네 가지를 추천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네 가지 스피커들 같은 경우에는 실구매 가격이 다 한 150만 원 이상씩 돼요. 그렇기 때문에 동일한 가격선에서 비교할 수 있는 제품이 아니고 이 와피데일 다이아몬드 시리즈가 훨씬 더 접근성이 용이하면서도 가성비가 더 좋은 제품이다. 그 기준으로 봤을 때 그 정도 가격선에서 추천할 수 있는 제품들 중에 와피데일 다이아몬드 시리즈보다 좋은 제품을 찾기가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입문용 스피커로서 추천할 수 있는 요구 덕목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걸 뭐 한 4가지 정도로 한번 소개를 해볼까요? 자, 일단 첫째, 구동이 쉬워야 됩니다. 그다지 비싸지 않은 앰프를 매칭을 하고도 이 제작자가 설계한 의도대로의 음질이 잘 나와줘야 됩니다. 구동이 쉽다라는 것은 앰프를 비싸게 사용하지 않더라도 이 제품이 재생하고자 하는 소리의 뭐 해상력이라든지 소리의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나와준다는 의미예요. 쉬워야 됩니다. 입문용 제품은 구동이 쉬워야 돼요. 종종 입문용 가격대에서 스피커를 굉장히 무겁고 단단하고 강력하게 제작을 해요. 그래서 저희 같은 전문가 입장에서 그 제품을 봤을 때 야, 이 제품은 이 가격대에서 나올 제품이 아닌데,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제품이 시장 내에서는 철저하게 외면받는 경우들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입문자분들 같은 경우는 앰프를 고성능의 강력한 제품을 사용을 안 하기 때문에
뭐 저렴한 앰프를 매칭을 했을 때 그 스피커에 제대로 된 성능이 안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스피커 자체로만 봤을 때는 굉장히 가격 대비 고성능으로 품질 좋게 잘 만들었는데 그 제품을 칭찬하는 사람도 별로 없고 그 제품을 사용하는 사람들도 별로 없게 되더라. 그래서 입문용 스피커가 구동이 쉬워야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 겁니다. 둘째, 음질이 너무 어려운 음질이면 안 돼요. 입문용 가격대에는 결국은 가벼운 느낌의 저렴한 앰프를 대부분 매칭해서 사용을 하고 올인원 앰프를 매칭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깊이 있는 음질, 강력한 음질까지 욕심을 내다 보면은 이도저도 아닌 음질이 돼버릴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30만 원짜리 북실프 스피커를 사서 이걸로 집에서 오케스트라 현장에 와 있는 것 같은 음질을 들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정도 가격대에 이런 정도 북실프 스피커는 산뜻 발랄하게 음악을 즐기는 거예요. 가벼운 느낌으로. 무슨 뭐 대편성 클래식을 무슨 20Hz까지 저음을 뚝 떨어뜨려 가지고 진짜 압도적인 감동을 느낀다거나 그런 정도의 음질을 기대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굉장히 깊이 있고 강력한 사운드는 적당히 좀 타협을 하고 포기를 하더라도 상당히 보편적이면서도 무난하게 음악성 있는 소리를 가볍지 않게 너무 싸구려하지 않게 내주는 특성, 그런 보편적이고 무난한 특성, 그게 오히려 입문용 가격대에서는 더 많은 분들에게 호감을 얻을 수가 있다. 서브로 사용해도 더 좋은 제품, 굳이 판매를 안 해도 오랫동안 질리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아주 친숙한 느낌이 드는 그런 음색을 추구하는 게 입문용 가격대 제품들에게는 오히려 더 안전하더라. 셋째, 디자인이나 만듦새. 일반적으로 이 정도 가격대의 스피커라고 한다면요, 전체가 다 비닐 시트지 제품입니다. 오래 사용하다 보면은 모서리 부분이 이제 시트지가 접착력이 떨어져 가지고 일어나요. 그게 이 정도 가격대 제품들의 한계입니다. 한계. 근데 이제 지금 이 와피델 다이아몬드 12 시리즈를 제가 디자인적으로 굉장히 칭찬을 하는 이유가 색깔도 요즘 트렌드에 아주 잘 맞게끔 만들어놨는데 이 전면 베풀이 비닐 시트지가 아니라 하이그로시 마감입니다. 하이그로시 마감이라는 것은 이 전면 베풀이 광택을 입힌 거예요. 이런 제품들이 오래 가고 또 이제 오염도 안 되고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면에서 봤을 때 상당히 세련된 느낌도 있고 그다지 싸구려틱해 보이지를 않죠. 디자인 상당히 잘 나왔습니다. 보면은 엄청 예쁘지 않습니까? 어둡고 칙칙한 색상보다는 요즘은 밝은 색상이 더 예뻐 보이더라고요. 일반 아파트 가정이나 일반 가정의 인테리어에 상당히 잘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색상이에요. 그래가지고 저는 디자인 자체는 굉장히 요즘 트렌드에 잘 맞게끔 설계가 되어 있는 제품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디자인이나 만듦새, 마감 상태 이런 것들도 가격에 비해서는 상당히 우수하게 노력을 했다. 그런 측면들을 인정을 해주고 싶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가격이겠죠. 가격. 입문용 제품이기 때문에 너무 비싸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제가 이 제품들을 제 개인적인 추측으로 가장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가격이 어느 정도가 될 것인가. 요즘은 뭐 네이버 페이 이런 것도 결제를 하게 되면은 포인트가 은근히 좀 들어오지 않습니까? 한 3% 이렇게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월간 서비스 뭐 이런 거 가입해가지고 결제하면은 페이백이 더 들어와요. 4% 이상 들어오기도 해요. 그럼 그것도 은근히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오픈몰 이런 데서 결제를 하게 되면은 무이자 할부도 되고 또 이제 뭐 쿠폰 같은 것도 적용이 되어가지고 좀 더 저렴해지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최대한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가격을 제가 예상을 해보면은 얘는 29만 9천 원, 얘는 한 34, 5만 원 정도. 저 톨보용 스피커인 12.4 같은 경우에는 99만 원 정도. 제가 꼭 보장을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만은 대략 그런 정도까지도 살려면은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봤을 때 가격 상당히 괜찮지 않습니까? 제가 한 15년에서 20년 전쯤 그때 직접 와피데일의 다이아몬드 8.1이라는 스피커를 실제로 돈 주고 신품을 제가 구매를 했었습니다. 소시적에. 근데 그 당시에도 30만 원이 넘었었는데 지금 20년 가까이 지났는데도 30만 원 중반 가격. 그러면은 정말 가격 인상을 안 하면서도 품질은 정말 잘 유지를 하고 있고 해외 마케팅이라든지 수상 내역이라든지 이런 거 관리도 굉장히 잘하고 있는 상태인 거다. 그런 점에 있었을 때 가격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칭찬을 할 만하죠. 제가 제일 큰 기종 다이아몬드 12.4 저 스피커를 리뷰 테스트를 하면서 캠브리지 오디오의 AXR100 그리고 오디오랩의 6000A 플레이 그리고 누프라임 A200
이런 제품을 매칭을 해봤고요. 궁극적으로 가장 좋은 음질을 만들기 위해서 유니코 프리모, SA20, 유니티 아톰 이렇게 세 가지 앰프도 매칭을 했습니다. 근데 이 세 가지 앰프로 매칭을 했을 때는 다 만족스러웠고요. 100만 원 내외의 앰프로 매칭을 했을 때는 일장일단이 있어요. 캠브리지 오디오 AXR100 같은 경우에는 이 12.2 같은 북시루프 스피커하고 매칭을 하게 되면은 총 금액이 100만 원 초반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풀 세트로 갖췄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합리적입니까? 예를 들어서 오디오랩 6000A하고 매칭을 하더라도 가격이 뭐 한 30만 원 차이 그 정도밖에 안 나요. 캠브리지 오디오 매칭은 가격이 워낙 저렴한 기종이다 보니까 순간적인 강력함, 순간적인 치고 빠지는 느낌, 이런 느낌의 음악을 꼭 들어야 되는 게 아니라면 상당히 그런 대로 들을만 하더라. 오디오랩 6000A도 AB 클래스 증폭 방식이다 보니까 중저역이 좀 뚝 떨어지는 음악들, 그런 음악들에서는 약간 저음이 좀 퍼지는 느낌이 살짝은 있더라. 근데 그 느낌이 12.4에서 약간 퍼지는 느낌이 좀 느껴지고요. 북시루프 스피커들하고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북시루프 스피커들하고는 그런 느낌만 제외한다라면은 6000A 플레이하고 중고음의 음색적인 면에서는 아주 저는 괜찮았어요. 클래식이나 재즈 음악 같은 경우에도 뭐 피아노 독주 아니면은 뭐 사중주 뭐 이런 편성이 좀 그다지 크지 않은, 그러면서도 중저음이 많이 나오지 않는 그런 류의 음악을 들었을 때는요 아주 훌륭해요. 어차피 이제 톨브형 스피커가 원래 공식 소비자 가격이 120만 원이 넘기 때문에 120만 원이 안 되는 앰프로 저 스피커를 완벽하게 매칭을 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인 거예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 앰프를 매칭을 해서도 충분히 일반 가정이나 아파트의 거실에서 크게 부족하지는 않더라. 그러니까 전문가적인 입장으로 봤을 때 구동 자체는 그다지 어렵지가 않은 것이죠. 제 개인적으로 감상을 하기에도 아쉬움이 없는 만족도 높은 음질을 만들어 보고자 했을 때 뭐 예를 들어서 유니슨 리더치의 유니코 프리모 혹은 이제 뭐 네임 오디오 유니티 아톰, 그러니까 200만 원 내외 이런 정도만 매칭을 해주면은 뭐 전혀 아쉬움이 없는 거의 완벽에 가까운 매칭과 구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음질에 대해서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과거의 와피데일이라고 한다면요, 좋은 의미에서 소리가 부드럽긴 했지만은 약간 답답한 거는 감수를 하고 사용하는 스피커가 영국제 소프트돔 트위터 탑재 스피커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근래 들어서 이 다이아몬드 12 시리즈가 최근에 다양한 트렌드에 부합이 될 수 있도록 이런 음색 밸런스의 튜닝을 정말 기가 막히게 잘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절대 답답하지 않은 개방감과 선명도와 소리의 정보량을 표현을 해주지만은 섬세함과 담백함과 매끄러움과 부드러움도 잘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굉장히 칭찬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금속 트위터가 들어가가지고 쨍한 사운드를 재생을 하면 그 사운드가 더 선명하게 느껴져서 취향에 따라서는 그 음이 더 좋게 들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운드로 음악 감상을 아주 오랫동안 한다거나 뭐 여성 보컬이라든지 재즈 음악이라든지 부드러운 감성의 그런 음악들이라든지 그런 음악들을 마음에 이렇게 부드럽게 이렇게 촉감이 이렇게 스며드는 듯한 톤으로 담백하면서도 뭔가 오거닉한 느낌, 소리가 과도하게 얇고 가볍지 않은데 거기에 소리의 생기와 소리의 내추럴함과 따스한 온기감까지 있는 거예요. 이 가격대에서는 쉽지 않은 일이죠. 해외 스피커 제작사에서는 이 가격대에서 가능한 여러 대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홈시어터용으로 제작을 합니다. 홈시어터용으로. 근데 홈시어터용은 저음은 과장이 되어 있고 고음은 자극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음악을 음악답게 오랫동안 들으시는 분들은 홈시어터용 스피커로는 음악 듣기가 좀 어렵죠. 그런 와중에 그런 홈시어터용 스피커라고 비교를 해봤을 때 이 와피데일 스피커가 와다이파이지라든지 이런 전 세계 최고의 매거진에서 홈시어터용으로도 올해의 제품으로 선정이 됐어요. 왜 그러면 소리의 개방감도 잘 나와주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소리의 그 개방감이 산뜻 발랄하게 잘 나와주는데 소리 성향이 가볍지는 또 않은 거예요, 은근히. 그러니까 음악적이죠. 소위 말하자면 홈시어터용, 방방거리는 홈시어터용 스피커에는 음악상이라는 표현 자체를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와피데일 다이아몬드 12 시리즈는 제가 아직까지 와피데일 다이아몬드 시리즈를 수없이 여러 가지를 사용을 해보기로 그런 음악적인 밸런스와 현대적인 소리의 트렌드 이런 것들에 대한 튜닝을
가장 이상적으로 잘 해놨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솔직한 이야기로 가격을 감안하면 진짜 이거는 과감하게 이야기를 드립니다만은 깔 게 없어요. 깔 게. 그러니까 이 스피커는 정말로 음악 감상이 목적이라고 한다면은요, 소리적인 밸런스적인 측면에서 깔 게 거의 없어요. 특히 이 작은 스피커라고 해서 소리의 개방감이라든지 소리의 산뜻함이라든지 소리의 그런 표정의 표현, 소리의 중음의 표현이 약한 게 아니고요. 어떻게 보자면 정말 예쁘게 소리가 나옵니다. 얘네 둘이 구동이 어렵지도 않으면서도 중저음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 스피커는 아니다 보니까 중저음이 많이 나오지는 않은데 상당히 담백하게 소리를 내줘요. 소리가 정말 예뻐요. 예쁘면서도 그 중음의 표현력을 실제 악기, 실제 사람의 목소리처럼 잘 예쁘게 표현을 해줍니다. 담백하면서도 섬세하게. 그리고 이 12.3 같은 경우에는 좀 아쉬운 대로 뚝 떨어지는 저음만 별로 욕심을 내지 않는다면 그냥 거실에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여기에 있는 톨브형 스피커 12.4 같은 경우에는요, 키가 생각보다 큽니다. 다른 경쟁 브랜드에 비해서도 키가 거의 한 10cm 정도는 더 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요즘 이제 텔레비전들이 워낙에 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벽면에 이렇게 부착을 하게 되면은 높이가 약간 높아지죠. 옛날 텔레비전에 비해서. 그러다 보니까 그 높이에 좀 맞추느라고 키가 좀 커진 게 아닌가. 키가 좀 크다 보니까 넓게 배치를 해도 공간감을 상당히 넓게 이렇게 표현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스피커가 12.4입니다. 센터 스피커도 꽤 괜찮은 제품이 있기 때문에 홈시어터용으로 사용하셔도 굉장히 합리적인 금액에 완성이 되는, 완성도 있게 잘 만들어진 스피커 라인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20년 전에 와피데일 7 시리즈부터 사용을 했었습니다. 저하고 비슷한 시기에 오디오를 사용을 하셨던 분들, 오디오에 입문하셨던 분들은 와피데일 7 시리즈가 국내에서 얼마나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는지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와피데일 다이아몬드 시리즈가 9 시리즈에서 또 인기몰이를 했었습니다. 와피데일 9 시리즈 아니면 별 대안이 없는 것처럼 다들 그냥 묻지도 따지도 않고 와피데일 9 시리즈 스피커를 구매를 해서 오디오 입문을 할 때였습니다. 주변에 추천도 많이 하고 선물도 하고 그런 모습들도 많이 봤었습니다. 우리나라 오디오 입문자들에게 굉장히 많은 영향을 줬던 그런 스피커 라인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와피데일 다이아몬드 12 시리즈가 아직까지 제가 사용을 해본 와피데일 다이아몬드 시리즈 중에 가장 상품성과 완성도와 음질적인 측면, 그리고 앰프 매칭력이 가장 우수하다. 제가 웬만하면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좀 자제를 합니다만은, 오디오 입문용 제품을 구매를 고려하고 계시면서 매칭이라든지 제품 선택에 있어서 고민을 하시는 분들, 와피데일 다이아몬드 시리즈를 구매를 하시면은 별로 실망할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돈이면은 좀 더 보태서 어떤 제품 이런 이야기 하지 마시고, 정말로 이 정도 가격대에서 정말 부담 없는 가격으로 오디오 매칭을 세트를 만들었을 때 후회 없이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는 제품, 단점이 지극히 적은 제품, 남들에게 까일 일이 별로 없는 제품, 그런 제품을 찾으신다면 와피데일 다이아몬드 12 시리즈만한 제품을 찾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별로 후회할 일도 없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오늘도 감사드립니다.